이 책을 책 중에 이제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학창 시절에 읽다가 참 재밌게 읽은 게 보통 사람한테 집을 그리라고 하면은 저도 그렇게 그렸는데 지붕 이렇게 그리고 기둥 그려서 이렇게 바닥으로 마무리하는 집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 양반이 감옥 생활을 오래 했던 양반인데 하루는 자기 옆방에 목수가 있었대요. 근데 목수가 바닥에다가 집 그리는 걸 보니까 그 목수는 바닥에서부터 집을 그려가지고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지붕부터 그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바닥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집이 완성되는 거니까 그 목수가 그리는 그림을 보면서 자기가 대학교에서 교수까지 했던 사람인데 참 자기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꾸로 된 지식이냐라고 깨달았다는 내용의 글이 한 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정말로 훌륭한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국가 중심으로 너무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국민교육 현장 외우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부모님이 사랑해서 태어난 건데 민족 중흥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어렸을 때 외웠으니까 국가가 나보다 우선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자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애국심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 아까 그 그림의 사례처럼 바닥부터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 저 터가 세가지고 청와대 들어간 사람이 제대로 못 걸어 나왔다고 늘 어른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렸을 때 보면 다 권력을 잡고 청와대 들어가면은 이게 저 터가 세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터가 센 것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쪽 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이 대통령한테 책임을 미루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책임을 미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로 주인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나라가 되어야만 좋다. 그런데 이것이 참 당연한 상식인데 정치하거나 선거를 할 때 늘 일상적으로 듣는 이야기 있죠. 아, 우리 지역 홀대 받았어. 우리 지역 홀대 받았어요. 저기 봐, 저기는 뭐 예산 따다가 다리도 놓고 회관도 짓고 우리 지역은 홀대 받은 게 영남, 호남이 그렇게 충청도가 싸우고 또 그 지역 내로 들어가면은 읍과 면간이 싸우고 그 읍 내로 들어가면 이장님들 간에 또 그렇게 우리 지역 홀대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역 홀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꾸 뭔가 이렇게 원칙에 어긋나게 팔을 자꾸 안으로 굽게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사람들에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이제 공정하게 그 제도에 맞으면은 상을 받고 안 맞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사회가 되는 게 민주주의 첫 발자국 이게. 현재 여기까지 된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홀대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그렇게 홀대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군수 내야 돼.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 내야 돼.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내야 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선출된 사람한테 모든 사람들은 아 이거 그거 해달라고 뽑아줬지 이렇게 되거든요. 법으로 안 되는 일 그 말은 누가 못해요? 그것 좀 어떻게 좀 해서 좀 편의 좀 봐달라고 당신 찍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법과 제도가 무너지고 그럼 우리 모두가 다시 또 힘의 논리로 팔이 안으로 걷는 게 하고 또 이렇게 살게 돼요. 이렇게 사는 이 사회는 비용이 너무 들어가요. 그리고 너무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법과 제도를 가지고 공평하게 작동되는 사회를 가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나 선출된 사람 하나를 놓고 이렇게
멱살잡이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고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이고 상여잡이라도 내가 상여 끝으로라도 어디 멜빵을 멜 만한 자리를 줘야 내가 상여꾼으로 참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게 지방자치입니다. 모두가 다 그 멜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멜빵을 메고 같이 메고 가자는 겁니다. 같이 메고 가는데 그러면 선출직인 저 같은 사람은 뭐하냐? 조금 더 좀 이렇게 보고 요령 흔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서로 간에 역할을 이렇게 좀 나누고 일들을 나누는 그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가야만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끊임없이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면서 느꼈던 저의 애국심, 대한민국에 대한 저의 사랑, 이 마음으로 봤을 때 어느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대통령 도지사 하면 똑똑해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건 안 돼요. 결국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제가 아까 상여권 예를 들었는데,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 제도를 통해서 함께 마을 일들을 하고, 한 마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저 경지정리 저 들판에 다 하려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읍 단위에서 그럼 경지정리 한번 같이 해볼까? 읍 단위로 경지정리 해보고 나니까 갑자기 용배수로가 해결이 안 돼. 그럼 저수지는 그럼 군 단위에서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군이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한 건데, 우리는 거꾸로 이제 그 군과 도와 중앙정부한테 뭘 이렇게 타려고 하는 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건 둘 다 안 맞는 일입니다. 둘 다 해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차곡차곡 하면 좀 해보면 어떨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 처음에 말 꺼낸 사람 손해봐야 돼요. 욕도 먹어야 되고 자기도 써야 돼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 일하기 참 어렵고, 이장님들이 동네에서 제일 힘들어요. 동네 마을 가로등 밑에 그 전기료 그 읍사무소 내주는 전기료 가지고 가로등 어디다 하나 달 거냐를 가지고도 잘못 달았다가는 동네 사람들한테 욕먹어요. 저 이장이 말이야 저쪽 사람이랑 친해가지고 저 고사길에다 달아야 되는데 내 마 여기다 달았어요. 동네에서 한번 그렇게 욕먹는 건 좀 아파요. 우리가 익명사회에서 욕먹는 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동네에서 매일 숟가락 몇 개씩 아는 그 사이에 그렇게 한 번씩 서로가 질러내다 버리면 열도 나고 부하도 나고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마을 단위로부터 이 일을 어떻게 풀까, 이 일이 이것이 딱 틀이 잡히면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이고 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막 뛸 것처럼 너무 기합을 넣지 말고요. 한번 슬슬 얘기해 보자고요. 얘기해봐서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동장하고 지역의 기초의원하고 도의원하고 또 지역 내에 있는 각종 이렇게 관변단체라고 표현하는데 각종 자생단체하고 이런 단체들하고의 관계 내에서 우리가 마을 일을 어떻게 하나씩 잡아나가볼 수 있을까. 그리고 마을도 지금 4,500개 충청남도의 자연마을 단위가 마을 한 단위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면소재진에 있었을 때 동네의 개념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볼 것인지를 한번 좀 보고,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지역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사업을 어느 지역에 가서 제안해봤는데, 이장님한테 이장님 저 어머님 아버님들 좀 어떻게 한테 다 함께 모여서 사시게 하면 안 될까요? 조그마한 방평수 이렇게 좀 놓고, 지금 내버려두면 옛날 그 살던 집에 방석정기담요 그 위에 이러고서 앉아 계세요. 그걸 마을 들어가서 보면 정말 눈물 나거든요. 그분들 좀 이렇게 옛날 자기 앞에 텃밭이든 뭐든 땅 좀 내놓으시면 그걸 가지고 뭐 우리 사당 방 하나 몇 평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쭉 줘가지고 이제 어머님한테 따뜻하게 살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마을 공동형 뭔가 경로당 사업이나, 근데 이 사업 예산 가지고 다 해달라면 또 못해요. 그럼 그 재산 좀 내놓고 해야 되는데, 어머님들한테 얘기하면 아유 내보다 나 이렇게 살다 줄게 이러신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도의도 아니고 하니까 뭔가 그 마을 내에서 그 의견들을 좀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또 도에 지나간 자식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또 우리 어머니 조그마한 텃밭에서 뺏어 먹을까봐 또 싫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견 조정들을 좀 해서 그렇게 뭔가 작은 사업들에서 좀 하나씩 지역별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홍성택 선생님, 우리 강 회장님 이런 사례들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많이 영감을 좀 얻자고요. 영감을 좀 얻어서, 그래서 또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도 좀 잘해볼까. 우리 다 보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지. 너 뭐 먹고 살래? 부모님들이 맨날 그랬거든요. 너 그렇게 놀다가 뭐 먹고 살래? 이렇게 늘 그렇게 지청구를 먹었는데 요즘은 뭔 일을 하면서 보람 있고 재밌게 살래? 이 고민하는 수준으로까지 대한민국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람과 그 긍지, 가치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금 추구하고 계시는 가치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위원님들께 그렇게 고민하시는 위원님들께 이런 사례 발표나 이런 것들을 좀 기회를 드리면 위원님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련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충남 한국의 자치학회 우리 전 교수님이랑 이쪽 팀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좋은 자료도 좀 서포트해드리고 부족한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위원님께. 그럼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셔서 사례도 보시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사례를 들었지만 다른 제도보다도 문화적 충돌이 제일 커요. 제가 그래서 전영환 새마을 회장님이 새마을에 새마을 운동 조직을 만든다고 그러셔서 새마을 청년 그 새마을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축사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새마을 운동 옛날 그 회장님들, 여기는 자식벌 되는 젊은 새마을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회장님들한테 그랬어. 저 친구들이 우리 회장님들이랑 맞담배자 하고 뭐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문화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른들이 자꾸 열어주셔야 돼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제가 담배를 예로 들었던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어른들이 이걸 열어줘야만 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안 그러면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린 어떤 지혜로운 어떤 우리 지역사회 어른들의 역할들이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또 젊은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해야 또 접근되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이 부득부득 막 하죠. 젊었을 때에는 그 마음을 어떻게든 한 번 더 추스리고 어른들께 예의 바르게 얘기하는 법을 자꾸 배워서 그렇게 내부의 이야기가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